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어제 오늘 LA 지역 비트쇼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공지드렸죠.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틀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께 보고 좀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간도 남고 해서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미국 실정에 맞는 질문을 제가 좀 드렸는데 경기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내년에는 더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가격, 코인의 가격은 미래의 기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년에 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코인 가격이 푹 꺼진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작할 때 제가 드디어 첫 번째 LA 지역 미팅을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구독자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명이서 모인 건 처음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기뻤고,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네. 비트코인 컵을 받았어요. 수작업으로 구워서 만든. 나중에 제가 생방에서 한번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감동을 받고 참 감사한데요. 어제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 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드십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 굉장히 친숙하십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얼만큼 많이 뜯기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많은 경우 가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걸 이해를 해보자,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체감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식사하는 동안에 개인 상담도 좀 하고 다 모여서 제가 라이트닝 지갑을 모두 다운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라이트닝 지갑을 다운받아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 월레르브 사토시라는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다 나눠드렸어요. 모든 분들께 한 3,600 사토시. 어우, 어마어마하죠. 3,600. 한 1달러 정도 됩니다. 일단 1불씩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켜세요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받기 누르면, 리시브 받기 딱 누르면 이 QR코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얼마 받겠다, 아니면 POS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요걸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QR코드를 제가 바로바로 스캔을 해서 딱딱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 딱 보내드리고 두 번째 분 탁탁탁 계속 보내드리는데 0.5초 걸립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얼굴을 마주대고 저와 이렇게 제가 직접 스캔을 딱 해서 드렸어요. 모든 분들께 다 드렸어요. 1불씩. 다들 굉장히 기뻐하셨죠. 꽁돈이 생겼으니까. 기뻐하셨는데 제가 잠깐 일단 2명씩 짝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2명이 다 짝을 짓고 게임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 그래서 제가 공짜로 준 비트코인을 이긴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승자끼리 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또 이긴 사람한테 다 몰빵으로 주기.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는 안 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져서 내 비트코인을 상대방한테 보내는데 이거 뭐 1초도 안 걸리니까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승자 한 분을 뽑아서 자, 그 비트코인을 들고 가셔서 오늘 미팅하는 데가 여기에요. 안에 이 안에 저 기계 보이시죠? 저 기계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기계에 가서 셀프로 주문하는 건데 주문하세요. 그래서 물을 한 병 주문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산 물을 따서 마시니까 몸속으로 그냥 비트코인의 그 감동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와. 그래서 좀 실질적인 경험을 했다, 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비트코인 뭐 결제 받는 거 코인러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 업소에서 안 하잖아요. 업체들에서. 제가 예전에 업소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유 이제 업소 끊었습니다. 마누라한테 걸렸어요. 업소란 말을 이제 안 쓰시나 봐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업소로 한인 업소로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책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업체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가게마다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움직임을 조금 미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또는 설계 계획을 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체감을 해야 하는데 또 제가 미국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코인 산 그런 경험담도 나눴습니다. 미국 아저씨 비트코인 2012년에 산신 그 미국 아저씨하고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달러를 막 들고 가서 제가 샀던 그런 것도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상승장을 어떻게 준비할까 방송에서 좀 하기 힘든 그런 얘기까지 제가 많이 했는데 어느 분이 또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는 코인으로 좀 옮겨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이야말로 주식보다는 코인이다. 그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도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주식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주식보다 왜 코인이 더 좋을까? 주식은 지금 거시경제 좌지우지되죠.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힘든 시간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같은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앞에 놓여 있긴 하다. 그런데 코인은 상승 재료도 공존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주식에도 상승 재료가 있겠죠. 전쟁이 좀 빨리 종결이 된다든지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똑같이 코인에 적용이 되죠. 그런데 코인에는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가 올 확률은 100%. 이건 뭐 코드에 박혀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0%로 반감기가 옵니다. 비트코인 ETF가 될 확률은 이건 우리가 모르죠. 블룸버그의 전문가들은 1월 초까지 90%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90% 또 그분들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10%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언제나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90%의 확률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답이 나오죠. 그럼 적절히 거기에 맞춰서 어제 모이신 분들 중에 포지션을 벌써 많이 잡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드린 조언은 그분들은 벌써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비중을 좀 실어주자. 그렇다고 100% 풀매수는 하지 말고
포지션이 너무 없는 분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좀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벌써 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엄청난 세일이 온다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세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한번 용단을 내려서 담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년 반감기 가기 전까지는 요동을 칠 겁니다. 여러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불안 요소들이 닥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세일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세일이 온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기회이지 않나 지금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 듣고 그 주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분은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테슬라 주식을 부분 정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지금은 준비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입에 있죠. 불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3만 달러 돌파를 해주고 방향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좀 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이번 사이클에서 혹시 기대했던 것만큼 못 올라주면 어떡할까? 그럼 어쩔 수 없죠. 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이클까지 본다면 이번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크게 가겠죠. 예를 들어서 ETF가 좀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사이클에 많이 안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에도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번 사이클에 좀 더 많이 가서 다음 사이클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 혹시 이번에 너무 많이 간다면, ETF가 폭발적으로 좀 가준다면, 그 ETF 됐는데 시큰둥하면 레리 핑크의 면이 안 서겠죠. 큰일 납니다. 블랙록을 앞세워서 또 블랙록의 그 세일즈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재정 상담가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데 실적이 안 오르면 이 블랙록의 면이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ETF를 누군가가 산다면 이게 올라줘야지 또 면이 쓰겠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그렇다면 지금 미리 올라버리면 안 돼요. 블랙록이 ETF를 땅 하고 터트리면 그때서야 살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렇다면 블랙록의 고객들이 그때부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지, 수익을 올려야지 블랙록의 면이 서는 거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블랙록의 ETF가 되면 바로 팡 하고 터져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당장 또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조금 한번 또 주춤하겠죠. 뭐야 이게 다야? 뭐 이러면서 좀 주춤하다가 그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또 자금이 또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반감기와 맞물린다면, 타이밍이 딱 맞물려서 좀 큰 폭발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엇박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래다 말고 조금 더 오르고 그러다 말아버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막 폭발적인 상승이 올래다 말래다 이러면서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내년에 좀 긴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 전략도 나눴는데 매수 전략과 똑같다. 분할로 우리가 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듯이 최고점이 어디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가격이 다음 달에 얼만큼 오르고 누가 뭘 샀대더라. 저항선을 뚫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는 그런 비트코인 결제라든지 또 뭐 다른 코인 결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퍼지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카톡을 다운받기 시작하면 야, 이거 모두 다 쓰네. 이때는 늦은 거예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누가 그 많은 비싼 사용료를 내고 이걸 쓸까, 이거 굳이 이걸로 TV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가격도 비싸고 매달 몇십 달러를 얹어서 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걸 처음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야, 이거 신세계네 하면서 공격적으로 접근했겠죠. 그렇게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상황,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이런 것들이 진짜로 현실에서 사용될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되어져가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간접 경험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져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전반적인 사회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비자. 제가 크레딧 카드 얘기를 한 게, 크레딧 카드 그 결제 받으시는 분들께 제가 수수료가 그래서 얼마예요? 여쭤보니까 한 3% 정도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뭐 2.5%에서 3% 이렇게 나오고, 트랜잭션당 20센트 정도가 나옵니다. 30센트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싸게 10센트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템이 싼 경우는 이제 좀 낮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당 20센트라고 하면 1달러짜리를 긁으면 20%가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트랜잭션 피만. 거기다가 플러스 뭐 3% 정도 또 되니까 거기에 추가로 얹어지는데, 그럼 23%가 나간다. 1달러는 말이 안 되죠. 금액이 좀 커진다고 해도 한 달을 통틀어 보면 3%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 기술이 진짜로 좋은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기술이 나왔다면, 혁신을 일으킬 만하다 라는 기대에 투자를 한다면, 그 혁신을 일으킬 만한 그 혁신이 진짜로 좋은 건가, 경쟁력이 있는 건가, 앞으로 10년 후에 그게 시장을 장악할 건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 비트코인 결제, 저희들이 코인을 주고받고 가위바위보로 옮겼더니 수수료가 제로였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1사토시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공짜입니다. 그럼 일단은 되게 좋네, 싼 수수료로. 솔라나 같은 경우도 거의 공짜입니다. XRP도 거의 공짜죠. 그런데 비자가 지난주에 이더리움, 솔라나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우리가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된다. 무슨 의미죠? 비자가 손님이 긁으면 카드를, 앞에서는 손님을 받아오지만 비자가 삐끼예요, 삐끼. 주문을 받아오면 처리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한다. 솔라나 네트워크를 타고 가면 공짜니까. 일반 비자 네트워크는 은행을 거치고, 카드 결제 회사를 거치고, 에이전트가 와서 커미션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뛰어가니까 이 가게 주인들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솔라나 무지 싸잖아요. 이더리움은 좀 비싸지만 나중에는 이제 레이어 2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고, 뭐 XRP도 싸고 다른 무지 빠르면서 싼 코인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벌써 실행하고 시범적으로 지금 비자가 하겠다는데, 야, 이건 정말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주목을 하면서, 와, 비자가 어쩔 수 없이, 팀 드레이퍼가 얘기를 했죠. 지난번 영상.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공격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만들기 시작하고 사버리든지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병행해서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공격하면서 누르면서 만들어서 이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그 단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
좀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좀 일찍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미팅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슴이 설레봅니다. 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또 이런 대화 얼굴과 얼굴을 좀 맞대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LA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